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죠. 재산, 사람, 주변 환경 이런 게 작용을 하는데 그 사람과 삶을 꿈꾸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외모나 자산 등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영상 주제인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제 불행의 씨앗 수준이 아니라 제 이혼 소송 경험상 결혼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다루는 건 제가 당연히 제목이나 썸네일에서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성별을 바꿔도 성립을 할 거예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여자 99%가 거르는 땡땡 없는 남자 이런 식으로 다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첫째, 제대로 된 경제 개념인데 이혼 소송하다 보면 경험하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 뭐 맞벌이로 월 700만 원 이상의 세후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전혀 돈을 모으질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당연히 제가 다뤘던 마통론과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빚을 져서 몰래 남편 돈으로 갚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설사 빚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벌고 있는, 자신이 벌고 있는 돈을 모두 소비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빚은 당연히 더 심각한 거지만 빚은 없더라도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 개념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예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가장 인간을 확실하게 불행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다면 하나만 하면 된다. 너가 버는 돈보다 더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하면 저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모으지를 못한다면 자신의 경제 개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부부 이혼 소송하면서 항상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나를 위해서 써?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소비를 정당화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이를 위해 쓰는 건데 설령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 교육을 위해서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소비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돈이 안 모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나 합리화를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모이고 있다는 거는 전적으로 자신 책임이고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뭐 어떤 목적이고 이런 건 이런 필요성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경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만약에 정말로 돈이 부족한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아이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돈은 정말 못 버는데 그냥 빚을 지든 아니면 내가 벌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남는 거는 파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제 개념 확인 방법은 뭘까? 사실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모은 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 또는 금융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현재 개설되어 있거나 과거에 개설되었던 계좌의 잔고 내역이 다 뜹니다. 뭐 휴면 계좌도 뜨고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대략적인 채무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계좌 자동이체 같은 내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 자동이체 내역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이 계좌 자동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소 씀씀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굉장히 필요 없는데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계좌 해지나 여러 가지 일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계좌 한눈에 라는 탭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이혼 소송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재산명시에서 어떤 거를 확인해서 내세요라고 이제 법원에서 날라오거든요. 여기 어카운트 인포에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한 화면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래서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요 이거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라고 하면은 찝찝하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집을 구하거나 신혼 관련해서
관련해서 물품 준비나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서로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개하는 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내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는 상황이 아니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모은 돈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결혼 파트너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제가 이건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평소 이 사람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말로 확인하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생각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일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성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도 쌓고 시간을 절약하고 노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이 일이라는 거에는 어떤 부분도 들어가 있냐면 커리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집에서의 집안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집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밥을 먹으려면 뭘 시키거나 밀키트를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뭐 다 가능하잖아요. 자, 요리를 할 때 어떻게 맛있게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가정일에 대한 태도인데 이건 일에 대한 태도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평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평소에 업무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면 훨씬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선호했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어땠냐면은 일을 좋아한다는 뜻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극복을 하고 싶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할 때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자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인간이 안 힘든다는 건 비정상이지만 이거를 한두 번 정도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은 배우자를 고를 때 썼던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일하는지를 따로 시간을 내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짓고 있는 표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딴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20대에 대한 비판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초반의 알바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손님을 응대할 때 굉장히 웃는 표정을 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조나 이런 게 되게 좋은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거의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벌써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있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이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좋은 게 아닌데 이거를 똑같이 어떤 내 배우자를 고르는데 기준으로 사용을 해보면 되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일을 할 때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지쳐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을 확인을 하면은 그냥 잠깐 힘들어서 짓고 있는 표정이 있고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짜증이 서려 있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관찰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배우자는 이런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특히 일을 할 때 어떠한 표정을 짓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걸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모두가 일을 할 때 고단합니다. 고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체력도 소진되고 고단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좀 관찰하다 보면은 평소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걸 보신다고 하면은 결혼하셨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무엇이든지 공감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요 책임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에선 벗어나야 되는 거고 땡깡을 부리거나 감정이 호소하는 행동은 사실 어른스럽지는 않은 행동이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공감해주지 못하면 삐진다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배우자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교육을 할 때 어린아이에게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무책임하게 피해자로서의 모드를 종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로 교육하고 피해를 호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 어떻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거를 제대로 얻지 못한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그냥 말하고 풀어내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물론 결혼 생활에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소통은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욕구나 욕망을 절제하는 인내를 안 가르치니까 내가 조금만 내 마음이나 욕구에 어긋난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로서 계속 교육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쳐버리고 짜증을 내고 이걸 당연히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전가하고 이걸 알아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거는 전 지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서로 예를 들면 저는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결혼 관계에서 서로 애정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내 배우자가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은 해주고 행복해하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이런 선물을 굉장히 대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공감을 바라는 어떤 태도에서 출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좀 힘든 일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거나 선물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예전의 어린아이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든 일을 이겨낼 때마다 대가를 생각해야 되거나 대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은 내가 원래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할 인생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부로서 생활을 할 때 계속 공감을 바란다는 뜻은 뭐냐면 내 짐을 너가 이해해주고 너가 받아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을 바라는 심리는 내 고통이나 내 부담에서 회피하고 싶은 심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감 등을 바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서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상대방을 지켜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감사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공감을 얻고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은 좋은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